데일 카네기 인생 경영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로런스 티베트. 1922년 로런스 티베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내를 부양하려고 애쓰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합창단에서 노래했고 때때로 결혼식 축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게 약속해 주오를 부르고 1파운드를 받기도 했다. 그는 몇 년 동안 공부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친구 루퍼트 휴즈는 그를 믿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뉴욕으로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어. 친구로부터 받은 간단한 격려는 티베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용기를 내어 500파운드를 빌려 동부로 떠났다. 만약 뉴욕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자동차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1922년의 일이다. 현재 로런스 티베트는 할리우드에서 거액을 받고 노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중이다. 당신은 아마도 악당의 노래 초승달 그리고 쿠바 연가 같은 영화에서 그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라디오에서 그의 감동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금은 노래 한 곡을 불러주고 1분에 60파운드 혹은 1초에 1파운드를 벌어들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일생에 더 흥미를 느낄지도 모르겠다. 1922년 로런스 티베트는 너무나 가난해서 도시에 살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시골에서 집을 빌렸다. 다행스럽게도 그 월세집은 포도밭 가운데에 있어서 포도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당시 포도 외에는 먹을 게 거의 없던 적도 있었다고 했다. 월세는 고작 한 달에 2파운드 10실링이었지만 그 적은 금액마저도 때로는 가수 수입으로 충당할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월세를 10달이나 밀려서 포도를 따고 가지를 잘라내는 일로 빚을 갚아야 했다. 그는 매달 1파운드를 내기로 하고 피아노를 빌렸지만 거실에 둘 수는 없었다. 집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낡은 데다 가파른 빗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집 앞부분은 높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피아노가 집 바닥을 뚫고 떨어져 포도나무 사이로 구르면서 아랫마을로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이었다.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가장 저렴한 좌석 티켓조차도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그는 10실링을 내고 겨우 입석 티켓을 사서 웅장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뒤쪽 구석에서 유명한 안토니오 스코티와 메리 가든의 화려한 무대를 보고 들었다. 그 시절 그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방세를 내고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뒤 그는 메트로폴리탄의 위험 있는 무대 위를 성큼성큼 걸어 다녔고 청중들의 격렬한 환호 속에서 단일 공연에서만 무려 22번의 커튼콜을 받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매년 훌륭한 목소리를 지닌 야심찬 젊은이 수백 명이 명성과 부를 차지하려는 열망을 품고 뉴욕으로 온다. 나는 그들 중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궁금했다. 로런스 티베트에게 물어보자 그는 1000명 중에 999명 정도는 실패한다고 했다. 대다수가 훌륭한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실패한다고 덧붙였다. 쇼맨십에 재능이 없고 관중을 매혹시키지 못하고 노래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지 못하며 호소력 있게 청중을 전염시키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것이다. 로런스 티베트는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몇 년 동안 그의 아버지는 카우보이로 일했다. 말을 타고 목장을 달리면서 울타리를 수리하고 소에게 낙인을 찍으면서 소를 훔치려는 도둑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일이었다. 아버지는 진주로 장식된 손잡이가 있는 커다란 리볼버를 벨트에 찼고 사격 솜씨가 뛰어났다. 총에는 2개의 표시가 새겨져 있었는데 소도둑 둘을 쏴서 죽였다는 뜻이었다.
티베트의 아버지는 캘리포니아주 컹 카운티의 보안관을 지내기도 했다. 집에는 여러 총기류를 둔 무기고를 갖추고 뒷마당에서는 기다란 귀와 슬픈 눈을 한 덩치 큰 블러드하운드를 사슬 목줄을 채워 키웠다. 마을에 총격이 발생하면 티베트의 집에 전화가 울렸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총을 차고 개를 데리고 급히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블러드하운드를 앞서 달리게 했다. 블러드하운드는 우렁찬 소리를 내며 들판을 가로지르고 과수원을 지나치며 달려갔다. 티베트 보안관은 뒤에서 목줄을 잡고 달려가면서 팔을 흔들며 이렇게 외쳐댔다. 로드가 이번에는 잡을 거야. 로드가 잡을 거라고. 여기서 로드는 블러드하운드의 이름이다. 하지만 로드는 범인을 잡는 대신에 보통 늙은 소나 코요테를 찾아냈을 뿐이다. 보안관 업무는 어린 로런스 티베트에게 엄청나게 흥분되고 화려한 일처럼 보였고 어린 시절에 자기도 아버지처럼 보안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갑자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서부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은행 강도이자 총잡이인 짐 머키니와의 총격전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다. 그 일은 로런스 티베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무척 독실한 사람이어서 담배, 춤, 카드놀이와 연극 공연을 아주 싫어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절대 가수 겸 배우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티베트는 내게 말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여전히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는 한 해에 1개 이상의 권련을 피우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시가를 피는 날이면 자신이 끔찍하게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며 악마가 바로 옆에 서서 멸망으로 떨어지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고등학생일 때 티베트는 열등감이 심했다. 어머니는 하숙집을 운영했다. 그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있는 바지는 키가 작아서 엄청나게 짧았으며 여자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넣은 탄산음료를 사줄 돈도 없었다. 친구들은 이런 그를 무시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든 유명해지겠다고 다짐했고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합창단원이 되고자 했으나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고 고등학교 연극에서 역할을 맡고 싶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출신 중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될 운명이었던 소녀는 고등학교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거절당했다. 목소리에 담긴 빛나는 재능은 21살이 되기 전에는 빛을 발하지 못했다. 티베트는 가장 위대한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며 미국의 대중음악 상당수가 그렇다고 말한다. 완벽한 날의 끝은 여태까지 만들어진 노래 중 가장 대중적인 것으로 500만 명이 음반을 샀다. 로런스 티베트는 소박한 노래가 진정으로 훌륭한 노래라고 말한다. 그는 자기 노래 올드맨 리버와 더 랩소디 인 블루가 위대한 작곡가들이 쓴 어떤 곡보다도 훌륭하다고 믿는다. 인생 경영 포인트. 티베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지만 오페라 가수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 쇼맨십 부족, 메시지 전달 능력 불충분, 매혹시키는 힘의 부족, 감동을 전달하는 능력 결핍 등을 들었다. 이것은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리 실력이 좋더라도 그 실력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티베트가 청중을 매혹시킨 힘은 아름다운 목소리뿐만 아니라 가수가 되기까지 고생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소망,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가 죽은 아내인 유리디체를 부활시키기 위해 저승으로 찾아가 절절하게 노래를 불러 지하 세계의 왕을 감동시킨 것처럼 말이다. 티베트는 보안관이었던 아버지가 악당과의 총격전에서 돌아가신 일이 자기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과 오페라 가수로서의 길은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사건은 아버지의 투철한 직업의식을 확인한 계기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보안관 업무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 일을 겪으며 티베트는 스스로 물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가수가 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하다가 중도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각오로 자신의 일에 매달릴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공을 거둘 수 있다.